유럽과 러시아 간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럽 지도자들은 현재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을 최후 통첩식으로 공동 요구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지난해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룬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유럽이 크렘린과의 협상 주도권을 잡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팀은 이 과정에 단지 협조할 준비만 되어 있을 뿐 중재자로 나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는 이미 러시아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와 6월 말까지 회담을 계획한 상태입니다. 그는 이 회담을 진행하고 싶어하며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유럽과 러시아 간의 첫 번째 협상 단계가 이미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관한 협상입니다. 여기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들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들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패치 뉴스입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영국, 프랑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서 평화협상을 재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스크바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스크바에는 그들만의 더 강경한 입장으로 접근할 계획이고 트럼프 팀은 유럽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최소한 방해하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로 트로이카의 지도자들, 즉 마크롱, 스타머, 메르츠는 전쟁의 흐름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5년 8월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이 만난 이후 제시되었던 조건을 넘어서는 협상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새로운 평화 협상 방안을 다음 주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이미 공개적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도 그곳에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로 트로이카 지도자들은 협상 시작의 출발점으로 러시아가 현재 전선에서 즉각적인 휴전에 동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합의 결과로 우크라이나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장을 받아야 하며 그 중에서도 국제군 배치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키릴 스타머, 프리드리히 메르츠, 에마뉴엘 마크롱이 일요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의 회담 후 공개한 5가지 요구사항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런던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즉 6월 8일에 이미 발표된 내용인데 유럽이 제안한 평화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전투 중단이며 현재의 교전선이 협상 시작의 기준점이 되며 국제 경계선은 무력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다국적군 배치를 포함한 안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입힌 피해를 보상할 때까지 동결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안보 이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 3국의 정상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그와 블라디미르 푸틴 간의 직접 협상 개최 아이디어를 지지했으며 이 협상에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든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군대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돈바스의 일부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외국 군대 주둔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는 전반적으로 유럽을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이것을 앵커리지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와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합의했다고 하는 조건들입니다. 왜 합의했다고 하느냐고요? 러시아 대표들조차 앵커리지 정신과 합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만 반복할 뿐 뭔가 신비로운 합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유럽이 트럼프가 그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비평가들은 크렘린 입장이 곧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대머리 푸틴에게 보낸 공개 서한이 일부러 작성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즉, 푸틴이 공개적으로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푸틴은 젤렌스키와의 직접 협상 제안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푸틴은 그 작은 더러운 입으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상할 의미를 못 느낀다고요. 이걸 공식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푸틴에게는 함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그 작은 본질적으로 더러운 입으로 본질적으로 트럼프의 말은 푸틴이 자신을 속였다는 겁니다. 푸틴은 협상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바로 우크라이나가 그런 것처럼요. 이제 트럼프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봐라. 푸틴이 전 세계 앞에서 공개적으로 평화를 거부하고 협상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전쟁을 원한다고 선언했다.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그 대머리 난쟁이를 박살낼 때가 왔다는 거죠. 유럽인들은 전쟁 5년 차에 러시아 상황이 눈에 띄게 에큐레이터 WIS자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군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영토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선과 크림반도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러시아 내의 정유 공장, 군사 시설, 그리고 방위 산업체들이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합된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연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추잡한 러시아 경제는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은 지금까지 이 전쟁을 어떻게든 외면하려고 했지만 그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에 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러시아 여성들이 카메라 앞에서 불평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뭔가 폭발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전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물론 뭔가가 폭발하고 집에 뭔가가 날아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진심으로 놀라워하고 진심으로 말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요. 이게 푸틴 정책의 근본입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에게 자신들은 그저 우민일 뿐이라고 주입했죠. 용감하게. 너희에겐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다. 평민들은 조용히 앉아. 나와 권력자들에게 방해하지 마라. 정치에 끼어들거나 관심 갖지 말고 정치와 상관없이 살아라. 그리고 나는 말하자면 너희에게 방해하지 않아. 너희는 너희 일이나 알아서 해라. 이게 바로 우리가 너희를 건드리지 않고 너희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였어. 그게 다야. 하지만 나중에 뭔가 망가지기 시작했어. 이런 상황에서 유럽인들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 목적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고 이제는 TF에게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야. EU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는 우크라이나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해 트란스니스트리아, 남오세티아, 아파지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조건까지 내걸었어. 브뤼셀의 외교관들은 유로트로이카 국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 왜냐하면 미국 주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야. 게다가 지금 워싱턴은 이란과의 전쟁에 신경을 쓰고 있지.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제안에 대해 트럼프의 지지를 얻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고 해. 블룸버그 통신 소식통에 따르면 이로 인해 유럽,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상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해.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흥미로운 점은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거야.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위해 단일 대표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어. 왜냐하면 인용하자면 기존의 어떤 형식도 유럽 전체를 대표할 만큼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 예를 들어 러시아는 유럽 대표로 게르하르트 슈레더가 되기를 요구했고 유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친구이자 핀란드 대통령인 알렉산드르 스투보브가 유럽연합의 협상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하지만 오늘 스투보투브 본인은 그는 자신이 그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고 유럽의 대표는 유럽 트로이카 중 한 명이어야 한다고 했어. 그는 영국, 독일, 프랑스가 이 일을 맡았으니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어. 여기서 일단 말을 줄일게요.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